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도 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음, 오늘 주제는 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진 영상에 언론 신문 칼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이라고 그래도 좀 알려진 코너가 있죠. 이 송평인 칼럼에 오늘자 동아일보 신문에 어떤 제목이 실렸느냐 하면 여기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평인 논설위원회 이 칼럼의 취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동아일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이 칼럼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의 취지는 한마디로 이제 현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보다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주의 감독, 그러니까 이제 통제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미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스 떠난 격, 이미 출발한 버스를 두고서 손 흔드는 격이지만 그러나 이 칼럼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고민해야 할 그런 어떤 토픽 주제가 있어서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 지휘 감독은 독임제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요 제목은 저의 어떤 의견의 요지인데요, 결론인데요. 지금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해볼 그런 주제입니다. 뭐냐? 과연 어떤 경찰과 같은 이런 권력 집단, 권력 행정 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것, 통제하는 것, 행정기관은 독임제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맞느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어떠한 유사한 그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화면을 띄우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나름 정리를 해서 도표로 만든 것인데요. 독임제, 합의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행정 조직을 좀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이른바 행정조직, 행정기관은 그러한 의사결정의 방식, 그리고 표현하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어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이렇게 나누죠. 합의제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행정위원회죠. 물론 이제 이 행정위원회의 어떤 폐단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장단점이 또 있지만 아무튼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조직에서의 어떤 부, 처, 청 이것이 다 이제 독임제 행정기관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장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의사표시를 하고 하는 것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은 여러 명의 다수의
그 의사 결정권자가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뭔가 또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각각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 있는데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독임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즉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그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즉 책임성, 그다음에 통일성. 그러니까 어떤 이런 행정기관 조직에 또 여러 또 그 하부 조직이 있을 텐데요.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그러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독임제 행정기관이 또 맞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요.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행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독임제가 훨씬 또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합의제 행정기관, 보통 행정위원회들은 어떤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느냐 하면 그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중성을 기할 때, 즉 신중한 의사결정을 기할 때에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주성, 즉 여러 이해관계 집단의 또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모으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또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 때문에 그 위원회를 위원들이 각 어떤 그 관련된 영역이라든가 직역의 대표자가 또 모이기 때문에 또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위원회가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경찰이라고 하는 그 행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권력이고요. 그렇죠? 예, 강제력.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 경찰의 그 업무, 사무는 뭐 범죄 예방이라든가 수사라든가 대표적인 이제 치안이죠. 이것을 그냥 통칭하면 이제 치안일 텐데, 이런 치안 사무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속성은 책임성, 통일성, 신속성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측면이 많죠. 이 경찰의 치안 사무라든가 이런 수사 사무라는 것들이 많지요. 뭐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러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그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밝히고요. 명확하게 그 위법 부당한 그 사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는 그러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평인 칼럼의 이 논조, 경찰국 신설보다는 지금 이제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것은 이른바 이 경찰 행정의 속성과 그다음에 그 속성에서 비롯되는 강조되어야 할, 우선시되어야 할 측면, 책임성, 일관성, 통일성, 신속성, 이 점에 있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보다는 독임제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즉 주의 감독권이 있고 인사권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의 감독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송평인 칼럼은 뭐 외국에, 해외에
일부 그런 예를 들어서 했는데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또 법 체계가 다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또 그런 제도적 법제도적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라도 이런 뭐 비슷한 논란이 일어난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찰의 사무집행과 관련해서 위법 부당한 사무집행으로 해서 뭔가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됐을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독임제가 가장 낫다는 것이죠.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 소재를 밝히고, 왜냐하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 이른바 뭐 다수결로 할 수도 있고요.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의 이것은 조금 저의 판단으로서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잘 요 칼럼 내용을 한번 보고요.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요 내용 또 참고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경찰 행정에 대해서는 이 경찰을 주의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독임제 행정기관이 더 맞는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 더 맞는지 뭐 이것을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